에게해 가운데에 이카리아라는 그리스령 섬이 있다. 면적이 8평방 마일도 되지 않으며 인구는 8,0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섬이다. 산이 많아 주민들은 주로 해안가에 산다. 가파른 언덕과 골짜기의 경사면은 무성한 녹음으로 덮여 있다. 어업과 진한 레드와인 생산이 섬 주민들의 주된 생업이다. 이카리아는 과학자들이 많이 찾는 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건강 장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90세 이상 사는 것이 흔한 일이다. 100세 노인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핵심은 이카리아 사람들의 장수가 아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을 산다는 게 핵심이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히는 만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 아주 노년에 이르러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생하며 활동적으로 산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섬을 찾는다. 일단 섬에 와보면 그 답을 바로 알 수 있다. 먼저 이카리아 사람들의 식단을 보자. 신선한 생선과 영양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비가공 음식이 주를 이룬다. 거기에다 깨끗한 물,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유, 허브차, 그리고 레드와인도 빠질 수 없다. 깨끗한 공기도 있고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주로 걸어다니며 따뜻한 소금물에서 언제든 헤엄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늦잠을 자고 포도밭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며 원기 회복을 위해 매일 낮잠도 잔다. 그리고 이카리아 섬은 공동체로서 문화와 신앙의 끈으로 서로 유대를 맺는 곳이다. 상부상조와 정서적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며 이웃이 자기 일을 흔쾌히 대신해주기도 한다. 이카리아 섬 사람들의 특별한 장수 현상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섬 사람들의 놀라운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데 영양, 운동, 수면, 정서적 지원 등 신체의 생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서로를 돕는 행동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목가적인 한가한 이야기로 들린다. 하늘빛 바다 한가운데 태양볕이 내리쬐는 섬에서 지내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이카리아 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곳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다른 생활 양식을 채택하면 그들 역시 다른 곳의 사람들처럼 만성 질환에 걸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카리아 사람들이 만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요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그들의 유전자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이다. 그 메시지의 변화가 생기면 이카리아 사람들도 우리처럼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것이 이카리아가 만성 질환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만성 질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사, 환경이 유전자에 보내는 메시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신의 이카리아를 만들어야 한다. 기능, 의학, 혁명은 모두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북미 원주민인 피마족에 관해 잠깐 이야기하려 한다. 지금은 중부 애리조나주의 보호구역에 집단 거주하는 피마족은 한때는 강한 세력을 가진 원주민 부족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피마족은 미국에서 당뇨병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인구 집단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유가 피마족 자체에 있다고 여겼다. 즉 피마족이 당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운명의 짓궂은 장난으로 피마족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깔끔한 답을 제공하는 아주 편리한 가정이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가정이다. 사실은 1940년대까지 피마족에서 당뇨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1940년대가 될 때까지 그들은 2세대 동안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았는데 그 시기 동안에 그들의 전통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지방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피마족의 유전자가 처음부터 당뇨병에 걸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피마족의 유전자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영양 현실과 충돌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피마족의 유전자는 누구보다 검소했다. 역사적으로 피마족의 생존을 위험한 최대 위험 요인은 굶주림이었는데 그들은 그에 대응해 수천 년 동안 검소함이라는 유전자를 발달시켰다. 미국 남서부 사막의 혹독한 생존 환경에서 살아온 피마족은 오래전부터 물과 음식이 부족한 환경과 자주 마주했다. 따라서 그들의 유전자는 낮은 칼로리 섭취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자연 선택되었다. 내가 피마족의 유전자를 검소한 유전자라고 부르는 의미도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남은 1칼로리마저도 아껴 쓴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기아의 현실에 신체가 대응하는데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던 중 피마족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게 되면서 언제든 굶주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사는 보호구역의 식료품점에 들어가 보라. 가공식품, 탄산음료, 술 등 영양가 없고 열량만 높은 식품들로 가득하다. 한때 유전적 이점이었던 것이 이제 유전적 골칫거리로 바뀌었다. 유전자가 병에 걸린 것이다. 유전자에 먹이를 주는 환경이 병에 걸린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은요. 기능의학의 창시자 제프리 블랜드의 질병은 없다인데요. 이 책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만성질환 정복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좀 두꺼운 책인데요. 읽다 보면은 그렇게 두껍다? 그렇게 내용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쑥쑥 잘 읽혀지는구나. 그러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이 쏙쏙 들어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토마스 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병이 올 때까지 건강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은 예방 차원으로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책에서 많은 좋은 팁들 얻어 가시기 바래요. 핵심 정리 7가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신체의 구조는 신체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신체의 구조와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영양과 신체 활동이다. 둘, 신체 구조의 적절한 정렬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셋, 전자기 방사선에 노출되면 면역 및 신경계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넷,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당 단백질이 생겨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인 저당부화 식단으로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
비만은 단순히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한 결과이기도 하다. 6. 음식에 물과 섞인 독소에 노출되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뼈 손실은 영양 부족, 체중 부하 운동의 부족, 소화 문제, 염증, 인슐린 저항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